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역사 교육 정상화를 위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편향된 교과서로 역사 교육을 받고 있는 지금의 학생들에게 미안한 마음마저 듭니다. 편향된 역사 교과서를 바로 잡아야 학생들이 우리나라와 미래 역사에 대한 확실한 정체성과 올바른 역사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 교과서가 무엇이 문제인지, 왜 국정화가 필요한지에 대해, 왜 역사 교육의 개혁이 필요한지에 대해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면 어떠셨습니까? 너무나도 분명한 6.25 전쟁의 책임마저 북한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릇된 생각을 갖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남북 간 38선의 잦은 충돌이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인 것처럼 교묘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탄생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유엔도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승인하였습니다. 이러한 명백한 사실에 대해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으로,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으로 기술된 역사 교과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마치 국가가 아니라 정부 단체가 조직된 것처럼 의미를 축소하는 한편, 북한은 전권 수립도 아닌 국가 수립으로 건국의 의미를 크게 부여해 오히려 북한의 국가 정통성이 있는 것처럼 의미를 왜곡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46명의) 대한민국 장병의 목숨을 앗아간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은 우리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아픈 역사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선 북한의 이런 만행을 미국의 소행으로 왜곡하거나 암초에 부딪혀 좌초된 우발적 사고인 양 허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왜곡된 주장을 인정이라도 하듯 다수 아이들이 배우는 어떤 교과서들에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 사건이 빠져 있습니다. 남북 관계의 실상을 제대로 보여줘야 할 역사 교과서에 북한의 군사 도발과 그에 따른 우리 국민들의 희생은 최소 한도로만 서술함으로써 북한의 침략 야욕을 은폐, 희석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현행 역사 교과서가 문제가 많다는 데는 공감을 하면서도 그러한 비정상적인 교과서 발행은 철저한 검정 제도를 통해서 해결하면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문제는 검정 제도를 통해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정부가 사실 왜곡과 편향성이 있는 교과서 내용을 올바르게 고칠 것을 요구해도 상당수 역사 교과서 집필지는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8종의 교과서를 대상으로 사실 왜곡, 편향적 서술 내용 등 829건을 수정하도록 권고했지만은 그중 41건은 끝까지 수정하지 않아서 결국 수정 명령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6종 교과서의 집필진들은 수정 명령을 받은 것 중 33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고 수정을 거부하면서 법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집필진들이 끝까지 수용하지 못하겠다며 소송까지 제기한 부분은 김일성 주체 사상을 비판 없이 서술하여 주체 사상의 실체를 사실과 다르게 오해할 소지가 있는 내용, 또 6.25 전쟁을 남북한 공동 책임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인용 사례 등입니다. 법원에서도 교과서 내용이 왜곡되게 전달되어 학생들이 잘못 이해할 수 있으므로 수정 명령이 적절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일반 국민이 봐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교과서에는 정부의 수정 요구에 따라 삭제했거나 수정된 편향적 내용들이 해당 교과서의 지도서와 문제집에는 오히려 강조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도서에는 김일성 일대기를 소개하고 김일성 헌법 서문을 그대로 알려주며 6.25 전쟁은 이데올로기의 대리전이자 민족 내부의 갈등이 얽혀 발발한 것임을 깨닫게 한다라고 가르칠 것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문제집에는 주체 사상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 사상이 무엇인지를 묻는 문제, 김일성 주체 사상을 답하도록 하는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교사용 지도서를 만든 사람들, 또 문제집을 만드니 모두 교과서를 집필한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교과서에서는 기술하지 못하는 편향된 사관을 지도서와 문제집에는 원하는 대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양성보다는 편향된 사관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의 비정상적인 역사 교과서 집필을 주도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현재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다수는 특정 단체, 특정 학맥에 속해 있는 분들입니다. 이들이 새 교과서가 발행될 때마다 매번 집필진으로 반복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 출판된 한국사 교과서를 집필한 37명 중 28명이 2014년도에도 교과서 집필에 참여했을 만큼 특정 집필진들이 한국사 교과서를 주도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또한 정부가 수정 명령을 해서 수정을 한다 하더라도 검정 제도 하에서는 그들이 다시 집필에 참여한다면 편향성의 문제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검정 교과서가 몇 종인지는 형식적 숫자일 뿐이고 실제로는 다양성이 실종된 사실상 한 종의 편향 교과서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행 교과서 선택권은 개별 학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단체 소속의 교사들 중심으로 자신들 사관과 다른 교과서는 원천적으로 배제시키고 실력으로 저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교학사 교과서를 아실 것입니다. 이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20여 곳의 학교는 특정 집단의 인신공격, 협박 등 집요한 외압 앞에 결국 선택을 철회했습니다. 가장 교육적이어야 할 학교 현장이 반민주적이고 반사회적인 행위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전국에 약 2,300여 개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중 3학교만 교학사 교과서를 선택했고 나머지 전체 고등학교의 99.9%가 편향성 논란이 있는 교과서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다양성을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다양성을 상실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일부 표현을 부분적으로 수정한다고 해도 편향된 서술은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양성은 사라지고 편향성만 남은 역사 교과서, 학교의 자율적 선택권은 사실상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현행 검정 발행 제도는 실패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7 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바로 내년에 치를 수능 시험부터 한국사가 필수 과목이 됩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필수 과목은 한국사가 유일합니다. 이는 모든 학생들이 우리 역사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고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국민적 공감에 따른 것입니다. 더 이상 왜곡되고 편향된 역사 교과서로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을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헌법 가치에 충실한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올바른 역사 교과서는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도 학습 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입니다. 올바른 역사 교육을 위한 정부의 진정성을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일각에서는 역사 교과서에 국정화로 친일, 독재, 미화의 역사 왜곡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성숙한 우리 사회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도 그러한 역사 왜곡 지도들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행 제도로는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발행 제도를 개선해서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라나는 세대가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을 확립하고 통일 시대를 준비하면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의 국정과 범인정 구분을 확정 고시하였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구분 고시는 교과용 도서의 학교급별, 교과별 특성을 고려하고 안정적인 발행 공급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 예고 기간 동안 많은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에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는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그 건의 내용은 교과서 개발에 잘 반영하겠습니다. 현행 역사 교과서의 검정 발행 제도로는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편향된 표현을 부분적으로 수정한다 해도 근본적으로 고칠 수 없고 학교의 자율적 교과서 선택권마저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있어서 검정의 장점이라 할 수 있는 다양성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역사 교과서가 이념 논쟁의 도구가 되어 국론 분열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해 왔습니다. 더 이상 역사 교과서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막고 역사 교육을 정상화하여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하여 국가의 책임으로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교육부는 역사교육과정 개정 역사 교과서 편찬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국사편찬위원회를 책임 기관으로 지정하겠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11월 중순까지 집필진을 구성하고 학계의 명망 있는 우수한 학자와 교사를 모셔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개발할 것입니다. 집필진 구성 및 편찬 기준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11월 4일 국사편찬위원회가 별도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일각에서는 역사 교과서를 국가에서 발행하면 친일, 독재, 미화와 같은 역사 왜곡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사회의 성숙도를 고려할 때 그런 교과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민주화를 이뤄낸 이후에도 상당 기간 국정교과서로 역사를 가르친 경험이 있습니다. 올바른 역사 교과서가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일은 결단코 있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굳게 약속드립니다. 온 국민께서 지켜보는 가운데 새롭게 개발될 역사 교과서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올바른 국가관과 균형 잡힌 역사 인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고 헌법 가치에 충실한 교과서를 만들 것이며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정립할 것입니다. 먼저 상고사와 고대사 부분을 보강할 것입니다. 고대 동북아 역사 왜곡을 바로잡고 우리 민족의 기원과 발전에 대하여
학생들이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제의 수탈과 그의 항거한 독립운동사에 대하여 충실히 기술할 것입니다. 선조들의 빛나는 항일운동의 성과를 학생들에게 제대로 전달하는 교과서로 만들겠습니다. 셋째, 우리나라는 근대 이후 민주화와 산업화를 성공시킨 보기 드문 나라입니다. 올바른 역사 교과서는 민주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겪어낸 성과와 한계를 왜곡 없이 객관적으로 당당하게 저술할 것입니다. 넷째,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에 대한 정체성과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서술로 미래 세대가 통일로 나아가는 역사관을 확립하는 데 초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세계를 향해 뻗쳐나갈 때 융성하고 번영한 나라 민족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긍지와 패기를 심어주는 교과서를 만들겠습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풍부하고 충실한 역사 교과서를 만들 것입니다. 이제 한국사는 수능 필수 교과로서 절대평가 과목이므로 암기 위주, 성적 위주가 아닌 민족의 얼과 맥이 숨쉬는 살아있는 역사교육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는 교과서 내용에 대한 사실 오류나 편향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로 교과용 도서 편찬 심의회를 구성하여 철저한 심의를 추진할 것이며 전문기관의 감수, 전문가의 검토, 교사연구회의 검토, 그리고 웹 전시를 통하여 집필부터 발행까지 교과서 개발 전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할 것입니다. 국민이 직접 검증한, 국민이 만드신 역사 교과서가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역사는 곧 미래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하여 분열과 다툼을 멈추고 통일 시대를 준비해 나갈 때입니다. 새로운 역사 교과서는 국민을 통합하고 새로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역사 교육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교육부는 반드시 이 역사 교육 개혁을 완수하여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자라나는 후대에게 안띄워 줄 것입니다. 이를 지켜보아 주시고 이제는 정쟁과 이념 싸움에서 벗어나 화급한 민생에 전념하는 초당적 협력이 절실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 교육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정체성과 자긍심을 함양하여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을 갖춘 인재로 자라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께서 올바른 역사 교과서 개발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기자님들의 질문을 듣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세계 정부의 질문에 응답하시면 응답하시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차관님 실장들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님께서는 소속과 이름을 말씀하시고 마이크를 꼭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일보 이재혁입니다. 네, 한국일보 이재혁입니다. 요즘 이제 올바른 역사교과서가 불가피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먼저 올바른 역사교과서가 도대체 뭐고 그게 올바른지를 여부를 누가 판단하는 건지가 제일 궁금하고요. 이게 정부가 이제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연속적인 상에서 산속한 우리 사회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총리님께서도 국정님께서도 그러셨는데, 학생들이 지금 역사 교과서를 배우는 것으로 지금 이제 편향된 역사 교과서를 배우는 것만으로 우리 부모 세대가 지금까지 영유했던 그리고 누려왔던 성공과 번영을 단지 역사 교과서만으로 좌편향된 역사 교과서를 배우는 것만으로 그 모든 것을 우리 학생들이 부정할 것이라고 보는지, 그 정도로 우리 민주주의 체제가 부실한 건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 자랑스러운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제 알려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미래 세대가 지금 좌편향된, 정부가 보는 좌편향된 교과서를 배우는 학생들은 고등학교 1학년하고 2학년입니다. 걔네들이 패배감과 열패감을 갖는 교과서라고 했는데, 그 패배감과 열패감을 성공한 우리 대한민국이 복지제도나 고용 안정성이나 이런 걸로 해줄 만한 여력조차도 없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아주 깊이 있고 또 광범위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올바른 역사 교과서라는 것은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하시고 또 우리 모두가 논의해 왔던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고 헌법 가치라는 기준에 합당한 나라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부여하는 교과서로서는 현재 미흡하지 않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교과서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데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확정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정말 좋은 교과서를 만들 수 있냐, 어떤 교과서가 좋은 교과서냐, 그리고 누가 이것을 주도하고 누가 또 검증하느냐 하는 지금 질문하신 그 내용이 이제부터의 현안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말씀드렸듯이 철저한 지필진을 중심으로 예전에 우리 검정 교과서 때에 비해서 배 이상 되는 지필진이 투입이 될 예정이고, 또 그분들이 충분한 독자성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지필 기준 중심으로 교육부의 일을 잘 갖추겠습니다. 그리고 검증하는 부분은 국정교과서라 하더라도 별도로 교육부가 또 주관이 되되 그건 심의위원회를 둬서 하도록 하고, 또 웹에 전시한다든지 그 내용 하나하나 단원이 나갈 때마다 국민과 함께 검증하고, 또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께서 대다수의 국민들의 참 의사가 잘 반영되었다 하는 국민이 만든 교과서다 하는 이름까지도 들었으면 하는 것이 교육부의 뜻입니다. 그리고 성숙한 우리 사회에 대해서 이런 편향성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말씀도 우리 사회에 벌써 상당히 그러한 성숙도가 질이나 양이나 여러 면에서 우리가 자신을 갖는 것도 우리가 좋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할 기전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이 잘 이렇게 성숙하고 성장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서 역사 교육은 그야말로 우리 국가를 유지하는 혼이요, 그리고 그 골격이기 때문에 역사 교육에 대해서는 온 국민과 함께 국가가 최종적인 책임을 인수하는 올바른 역사 교육의 개혁, 정상화가 완성되어야 한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목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세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패배감 또 어떠한 열패감이 있다 하더라도 복지나 고용이나 기타 사회 문제로 더 뒷받침해야 되지 않느냐, 그 문제는 저는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우리가 이 교과서 문제 학교 교실에서 자긍심과 그야말로 국가의 정체성을 올바른 교육을 한다 해서 모든 일이 끝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출발이고 앞으로 통일과 세계에 당당하게 우뚝 설 대한민국을 만들 기초를 놓는 일이지, 그 외의 모든 분야에서 특히 정부가 하는 4대 개혁은 강력히 그리고 반드시 완수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세계적으로 이정입니다. 애초에 이제 5.16 이루어졌던 국정고시가 어제 이제 한국 정리하는 어제 했잖아요. 이제 오늘 발표하는 것은
이유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네, 원래 우리 교육부의 실무선에서는 관보 게재 문제를 주로 이유로 하면서 5일 정도로 예정하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관보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또 행정예고기관에 충분한 의견 검토를 우리가 해왔습니다. 대개 그 의견이 한 12~13개의 유형으로 돼서 그 범위에서 더 이상 추가되는 게 없다라는 판단이 들고 그거에 대한 검토 또 어제 늦게 들어온 것은 오늘 새벽까지 우리 직원들이 다 맞추면은 이것은 조속히 매듭을 짓는 게 옳다라는 판단하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그 취지가 지체 없이 확정 고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그 행정 절차적인 문제만 해소된다면은 지체 없이 하는 것이 옳다. 그러한 입장에서 오늘 확정 고시하도록 그 결정을 최종적으로 했습니다. 네, 이 세 번째 질문만 받으시고 국정교수님 인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중에 지필과 개발에 관한 전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필지도 공개하겠다는 말씀이신 건지 그리고 지필지를 수리하거나 공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확정고시가 됐으니 공고를 낼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으로 공고를 할 건지 아니면 초빙을 할 건지 말씀해 주시고 공고를 한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건지. 이게 국회에서 전적으로 지금 검토하시고 발표하실 내용이기 때문에 내일 약속된 대로 국회에서 상세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저희가 미리 오늘 이제 우리가 지정을 하거든요. 오늘 이제 회견 마치면은 그럼 그때서부터 국회의원이 일을 받아서 하는 법적 절차가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정각에서 말씀하셨던 그 강화문 내용 중에 네. 지필과 개발에 관한 전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라는 말씀을 네. 취지를 설명을 구체적으로. 그 취지는 구체적인 절차는 이제 국회에서 하지만 그 최종적인 책임과 그 대강은 교육부가 원칙적으로 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번에 이것이 밀실에서 하고 하는 그런 교과서로는 그 완성도가 충분하겠느냐 그런 견지에서 투명하게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완성되는 부분을 웹에 띄워서라도 국민들과 함께 이해를 구해 나가면서 해야 되겠다. 예전에는 우리 검인정 때는 완성된 책이 오기 때문에 그걸 또 상당한 기간 검토를 하고 그걸 또 수정하느냐 마느냐 소송하고 이러는 절차인데 이제는 우리가 정부가 그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생략하고 원칙대로 우리가 국민과 함께 제대로 잘 만들겠습니다 하는 대강의 원칙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럼 대표님께서는 이사를 하시고 구체적인 실무적인 것은 우리 차관 이하 우리 실부장들께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께 인사하시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